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강도 공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10여 건에 이르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언젠가는 수사를 시작할 텐데 그 언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군요. 예,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게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쏠려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만약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는 수사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혹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게 좀 전례가 될까 봐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사실 많이 퇴색될 수도 있고, 청문회 과정 자체에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 25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여당,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배경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만약에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부분도 있죠. 이게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 없이, 그리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뭐 불투명한 부분들, 혹은 오해와 억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또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오히려 이 부분을 밝혀내서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수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법무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법무부에도 알리지 않았고 청와대에 기관 통보 형식으로 알렸다고 하죠. 통상적으로는 법무부에 이런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주요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치지 않았고, 이거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법무부에 미리 알렸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를 준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에 오히려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색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도 약간 네. 의아하긴 한 게 한 30곳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어떤 것인지, 혐의가 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럼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10건 가까이 되는 주요 이제 고소나 고발 사건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섞여 네.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도 빠짐없이 거의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학교 학원, 지금 의학전문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학원이라든가 운동학원 있죠. 또 조국 후보자 측이 투자했다고 하는 사모펀드 쪽, 다 한 곳도 나짐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혐의 사실이라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검증 차원에서 들어간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가 좀 이른 상황입니다. 네, 당초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특수 2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부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네. 특수부는 아시겠지만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돼서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윤 총장 본인도 특수통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인사에서 특수부 쪽이 대폭 강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가장 핵심 인력을 투여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자,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왜 그랬을까요? 좀 고소 고발된 걸 봐도 네. 후보자의 딸이 학교에 혹시 부정 입학을 한 게 아니냐, 아니면 후보자 가족 일부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부분은 사실 의혹으로도 제기된 건 없거든요. 극히 일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혐의 사실을 적시할 때 압수수색에 조국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택이라든가 조국 후보자 본인의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은 압수수색을 할기는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모펀드를 추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오촌 조카, 예.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그리고 펀드 운용사의 대표가 외국으로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펀드 네.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뭐 투자를 하면서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이른바 블라인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알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뭐 가족 펀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있고 오촌 동생이 네. 뭐 일부라고 일시적이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로 또 기재가 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조국 후보자가 알면서 그쪽에 개입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직접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의 해외 출국 사실도 수사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러면 자료에 대한 예상됩니까? 분석 이게 검찰 수사라고 하는 네. 게 어디로 갈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들 흔히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면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지금 기존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부정이익학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5년 동안만 자료 보존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의외로 다른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 부분으로 수사가 집중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면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 조국 후보자의 후보자 본인 내지는 딸과 관련된 의혹이 없어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